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이 2024학년도 1학기 교육평가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과정,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은 컴퓨터 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스, 빠른 자료 처리와 저장, 그래픽과 동영상, 온라인 전송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검사의 제작, 시행, 채점, 결과 분석 및 자료 저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검사를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검사를 컴퓨터화 검사라고 하고요. 컴퓨터화 검사의 종류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와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이용 검사란 우리가 지필 검사의 종이와 연필 대신에 컴퓨터의 화면과 키보드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컴퓨터 이용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하 능력 적응 검사는 피험자의 개별 능력에 따라 다음 문항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개별적인 적응 검사를 말합니다. 900년도 후반 이후부터 문항 반응 이론이 출현함으로써 이러한 검사 이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컴퓨터의 신속한 계산 수행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문항 반응 이론은 능력이 높은 집단이나 능력이 낮은 집단이나 누가 시험을 치든 간에 그 문항 모수, 즉 문항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려운 문항이나 아니면 쉬운 문항을 제가 시험을 치더라도 저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 피험자 능력 모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문항모수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는 문항모수 추정, 즉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교정 난이도까지 선생님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고 컴퓨터 계산 수행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기억하시죠? 검사 이론은요, 컴퓨터의 관련 기술이 발전되어야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번더슨과 이누에이, 올슨 등은 컴퓨터 이용 검사,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연속 측정, 지적 측정 4세대로 구분을 해서 컴퓨터 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세대인 컴퓨터 이용 검사 CB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T는 전통적인 지필 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게 된 기말고사도 CBT 검사인 거죠. 검사 결과의 채점 및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즉각적인 피드백, 송환으로 검사를 통한 학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량 파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항 제작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내일 바로 이제 오픈이 될 건데요. 기말고사가.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맞고 틀리고가 바로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단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채점이 바로 실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점수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채점을 하여 선생님들이 점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CBT는 그냥 지필 검사와 똑같은데 컴퓨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즉 CA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여 문항을 맞추면 더 어려운 문항을, 틀리면 더 쉬운 문항을 제시하여 피험자의 응답 결과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채점과 다음 문항 선택을 위한 컴퓨터의 빠른 실시간 계산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컴퓨터의 발달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피험자 능력에 적합한 보다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실시될 기말고사는요,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이용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 모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문항 순서는 랜덤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의 번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진이용 문장부터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어떤 선생님은 단답형 문항부터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서술형 문항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세대는요, 연속 측정인데요. 컴퓨터 검사를 이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진행에 따라 학생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이 교육과정의 수립과 더불어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목표 달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는 거고요. 학습 진행 상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학습 향상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 측정은 언제 사용하면 유리할까요? 그렇죠.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참조 평가를 실시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하니까 이렇게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그 측정했는 게 누적되고 있으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를 이용한 검사의 마지막 단계인 제4세대의 지적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정은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지식 중심 연산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 학습의 극대화 실현에 그 목적이 있는 매우 고도화된 측정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요, 측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적 해석과 견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가정을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하여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지만 실현 가능하겠죠. 지적 능력을 통해 파인들리가 주장한 검사의 교수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배웠던 교수적 기능 기억하시나요? 교수적 기능은 교사들에게 교과 목표를 확인시켜주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송환 효과를 제공하며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요. 시험의 예고가 복습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검사를 통하여 잘못된 인지 구조나 학습 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게 교수적 기능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표준화된 지필 검사를 컴퓨터화 검사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검사가 컴퓨터화 검사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화 검사의 형태에서는 성격 검사인 MMPI, 즉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 검사가 있고요. ETS에서 개발한 GRE와 토플이 있습니다. GRE는 대학원 성적 시험이고요. 토플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영어 시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의 예로는 군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성 검사로 미국 해군 입대자들의 배치를 위한 ASVAB와 미국 육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CAST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지필 검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ETS에서 대부분의 학력 자격 검사를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 형태로 개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RE도 마찬가지고요. GRE는 일반 대학원 입학 시험이고요. GMAT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 그리고 간호사 자격 시험인 NCLEX 또한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병리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기술자 자격 시험인 MLT도요. 지필 검사와 능력 적응 검사 중에서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한 학력 검사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 이용 검사의 장점은 첫 번째, 응답 결과나 검사 결과의 즉각적인 송환은 학습 능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고요. 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인력과 시간,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치자마자 바로 응답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채점을 따로 하지 않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채점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채점할 인력도 사람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경비까지 전부 다 절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필 검사를 쳤는데 종이 검사로 지류로 시험을 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점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채점한 결과를 그 시험 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로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며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시간도 걸릴 거고요. 편지로 보낸다면 우편 비용도 들 겁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바로 채점해서 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그래프나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필 검사로 측정하지 못했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험자에게 질문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검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동영상이나 음성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 사진 가능하겠죠.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셨을 때, 사진이 희미한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로 시험을 치게 되면 사진이나 그래프도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 동영상도 실제로 틀어주면서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도 그 음성은 컴퓨터로 바로 실시할 수 있죠. 들으면서 답하게 하는.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도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실시하기는데 어려움에 따랐던 수행평가도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환자에게 어떤 증상인지 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제가 처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종이류로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증상을 듣고 글로 쓸 수는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영상을 보고 환자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쓰지 않아도 그 영상을 보고도 치료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 환자의 아픈 모양까지도 전부 다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아지는 건 맞겠죠. 그리고 검사 일정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요.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지필 검사 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피험자에게도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장애우에게 지필 검사를 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면 말로 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가능해진 거죠. 어, 그래서 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환경도 조금 제대로 주어진다면 지필 검사로 실시하지 못했던 시험도 가능하게 됩니다. 문항과 피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지속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각 문항마다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문항의 재검토나 수정 여부 등을 또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피험자의 정확한 능력 추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종이에 인쇄하여 운반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쉽고요. 그만큼 경비도 절약이 됩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칠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종이로 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평가원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각 시도로 나눠질 때는 경찰차를 앞에 세우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장소가 보관되고 있는 한 지역에서는 그 시험지에 혹시나 그 도난 사고가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밤새 지키고 있고 또 그 각 시험 대구에 있는 한 장소에 모든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새벽에 시험지를 나눠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해킹에는 보안이 필요하겠지만요. 유형 검사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시험에 컴퓨터 이용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내용에 입출력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설비와 문제 은행 관리를 하고요.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며 똑같은 성능이 아니라면 A에서 A 장소에서 치는 사람과 B 장소에서 치는 사람의 컴퓨터 하드웨어 설비가 다르다며 분명히 그 로딩 되는 부분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갖춰지지 않고는 이 검사가 좀 힘들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고정 검사처럼 계산하기 쉬운 거면 상관이 없지만 문항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 검사를 실시할 때는요, 검사 환경이 지필 검사와 동일해야 되고요. 피험자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환경과 설정 양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컴퓨터는 이런 부분은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든가 설정이 다르다면 분명히 여기서도 우위가 다르게 나눠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간단한 형태의 검사나 설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상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망을 사용하다 보니 통신이 느린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쩌다가 전기가 끊긴다든가 통신에 장애가 생긴다며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컴퓨터 이용 검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인 CAI가 있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형성 평가를 목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시험이나 고위험이 있는 시험, 즉, 뭐, 의사 자격이나 아니면 어떤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하기에 조금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검사나 설문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지필검사에서 개별검사와 집단검사는 검사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검사를 실시하면 피험자에게 적절한 문항만을 선택하여 검사를 치르고 피험자가 과제를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반면 검사 환경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집단검사의 장점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집단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집단검사는 너무나 넓은 범위의 능력 수준을 가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측정의 정확도는 능력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할 때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집단 검사에서는 평균 수준의 능력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간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소수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검사 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높은 피험자에게 능력보다 쉬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뿐일 뿐 아니라 지루함에 의한 부주의와 같은 측정의 방해 요인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너무 쉬운 문항을 주게 되면 뭐 이 정도야 내가 쉽게 할 수 있지? 이러다 보면 계산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능력이 낮은 피험자에게 너무 어려운 문항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풀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으니 이런 어려운 문항이 이 피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치다니 하면서 검사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측정에서 자본 변수가 되는 추측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역효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겠죠. 어, 그렇죠. 선생님들도 시험을 치다 보면 너무 어려운 문항은 포기해버리고 찍어버리는 그런 문항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맞춤 검사 또는 적응 검사입니다.
맞춤 검사 또는 적응 검사는 검사의 난이도가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적합할 때 측정의 오차가 최소화되고요. 가장 많은 검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제시된 문항을 맞추면 더 어려운 문항으로, 틀리면 더 쉬운 문항을 제시하도록 문항의 제시 순서를 미리 정해놓은 검사입니다. 적응 검사의 기원은 구술 형식의 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질문하는 사람은 응답자가 맞추면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거고, 틀리면 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난이도는 피험자 능력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것이 적응 검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력 검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력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어떤 지점에 그림이나 숫자를 보여주고 그걸 맞추면 더 작은 그림이나 숫자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큰 그림이나 더 큰 숫자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문제도 맞추면 더 어려운 문항으로, 틀리면 더 쉬운 문항으로 옮겨가는 게 맞춤 검사입니다. 형식적인 최초의 적응 검사는 1900년도 초 아동의 지능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였습니다. 연령 단계에 따라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는 지능 검사를 제작하여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서 검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어떤 연령 단계 문항을 모두 틀렸을 때 검사를 종료합니다. 응답한 마지막 연령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검사의 시도가 없었는데요. 1950년도에는 지필검사 형태의 적응검사가 시작되었고요. 적응검사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1971년 노두가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검사의 수행에 기초하여 보다 능력에 부합하는 두 번째 검사를 제시하는 2단계 검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등수준 검사로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검사 원리를 통칭하여 맞춤 검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화 적응 검사는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순서에 의해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축된 문제 은행에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정답 여부에 따라 능력 수준에 부합하는 난이도로 가진 문항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피험자 능력을 추정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는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화 검사의 장점과 피험자 능력 수준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개별화된 검사를 치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적응 검사만의 장점을 가집니다.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의 모든 장점은 측정의 효율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그 검사의 길이를 고려한 측정의 정확도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의 길이를 고려한 측정의 정확도는 측정의 효율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 적은 수의 문항으로 보다 정확한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험자에게 높은 정보를 주는 문항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피험자 능력을 같은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사기를 진작시키고 검사 상황에서 유발되는 측정의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검사 실시에 따르는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개인마다 다른 형태의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검사 도중에 발생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겠죠.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문항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검사 문항 내용에 대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는 가장 발전된 검사 형태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의 양호도 검정 문제나 검사를 실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와 관련되어 주의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와 지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검사 점수의 상호 교환 가능성 충족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검사 시기와 관계없이 검사 점수를 개인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추정된 능력의 동등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에서 피험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검사 진행 중에 문항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거나 문제를 풀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 적응 검사 자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풀면 더 어려운 문항으로, 못 풀면 더 쉬운 문항으로 가니까 이거 다음에 풀어야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약 때문에 피험자에게 검사 불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실시 이전에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를 치르는 방법에 대해 피험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는 문제은행, 문항 반응 모형, 검사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문제은행은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고요.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는 지필 검사보다 충분한 수의 양질의 문제를 가진 문제은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주어지고 한 사람이 이걸 맞추면 더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못 맞추면 더 쉬운 문항이 있어야 되니 문제은행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피험자 능력과 문항 모수 추정의 불변성을 유지함으로써 고정검사 이론보다는 문항 반응 이론이 보다 안정적인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는데 문항 반응 이론이 쓰이는 내용이죠. 내가 안다면 다르게 더 어려운 문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시행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 알고리즘은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검사를 시작할 때 특정 문항을 제시하는 기준, 다음 문항을 선택하는 기준, 검사를 종료하는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검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규칙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 진행 방식을 검사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검사의 시작, 진행, 종료를 위한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의 알고리즘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피험자의 사전 정보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추정된 능력 수준에 해당되는 난이도를 가진 문항에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 피험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항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하겠죠. 응답을 하면 이 문항에 대해서 맞으면 정답이 될 거고, 틀리면 오답이 될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정답이 되면, 이거 끝내도 이제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어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최종 능력치를 산출하고 종료를 하고요. 아니야, 조금 더 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어려운 문항을 제시해서 다시 문항을 제시하겠죠. 이게 반복하는 그 알고리즘이고요. 틀렸다면은, 이 친구가 더 쉬운 문항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문항을 제시합니다. 또 틀렸다면 더 이상 이제 이 친구의 능력은 계산이 끝났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종료를 하게 되겠죠. 일정 수준의 능력 추정 정확도에 도달하거나 검사 시간이나 문항 수에 대한 기준이 되면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져 있다면 임시적인 능력 추정치에서 출발을 해서 문항을 제시하고요. 문항에 응답을 한 다음에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더 문제를 제시할 건지 그만하고 끝낼 건지에 대한 내용이란 겁니다. 여기까지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땠나요, 선생님? 컴퓨터와 능력 적응 검사를 실시한다며 굉장히 좋겠죠. 많은 문항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문항만으로도 능력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다며 거기에 대한 오차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형상평가를 보면요.
전통적 지필 검사와 비교해 볼 때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 적응 검사, 즉 CAT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교수 학습의 수준을 높이기에 적절하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를 제작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수의 문항으로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컴퓨터 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걸로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지만, 음, 어쨌든 하나라도 뭔가 배웠다면 저는 좀 감사할 뿐이고요. 뭐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면 즐겁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수업이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